지금 이 순간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버린 게 몇 시였나요? 아침이었나요? 아니면 저녁 늦게 혹은 한밤쯤이었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쓰레기를 버렸을 뿐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관찰해온 지금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가정의 재물운과 복을 지키느냐 아니면 스스로 허물어 버리느냐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의식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더 많이 저축하고 더 현명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열심히 길어 담아도 항아리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물은 결코 차오르지 않는다. 지금 당신의 집, 당신의 일상 속에 그 구멍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구멍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에 쌓아온 양기와 재물의 기운을 음기의 물결에 실어 함께 내보내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손실이 3년이 지나면 운명의 물줄기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작은 행운이 찾아오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또다시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건강이 좋지 않고 자녀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며 집 안에는 알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기도 합니다. 새벽 3시 잠 못 이루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라고 자문했던 밤이 있으셨나요?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집안의 기운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새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틈새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이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던 그 시간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복은 화려한 곳에서 오지 않는다. 복은 정성스럽게 지켜진 일상의 작은 틈새에서 자란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절대로 피해야 할 저주의 시간대와 반대로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황금 시간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꾸어도 3년 동안 막혀있던 복의 물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가 들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들은 이 이야기가 제 가슴 깊은 곳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의 밥을 짓고 낮에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저녁에는 집 안구석구석을 닦고 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저 집은 복받을 집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가정에는 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을 잃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대학 입시에서 2번 연속 실패했습니다. 가게 매출은 갈수록 줄어들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연달아 터지면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분은 절에도 가고 기도도 드리고 이름난 철학관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희망이 조금씩 발해가는 3년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한 인연을 통해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한 스님께서는 그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신 후 딱 하나만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집에서 쓰레기를 주로 몇 시에 버리십니까? 그분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워낙 바쁘다 보니 낮에는 시간이 없어서요. 대부분 밤 12시가 넘어서 마지막으로 집 정리를 하면서 버려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신 스님의 표정이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살님은 지난 3년 동안 매일 밤 집안에 쌓인 복을 스스로 문 밖으로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복을 내쫓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 아팠던 것입니다. 저는 또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습, 한덩이, 쓰레기는 단순한 물질적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 가정에서 사용되고 소모된 기운의 찌꺼기입니다. 음식, 냄새, 낡은 종이, 먼지, 사람의 손때가 묻은 온갖 것들이 뒤섞인 쓰레기 속에는 강한 음기의 기운이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선 시간, 즉 음기가 가장 강렬하게 활동하는 시간에 그것을 집 밖으로 내보내면 음기와 서로 공명하며 집안의 양기까지 함께 빨아들입니다. 마치 하수가 막혀 물이 역류하듯 나쁜 기운은 집안으로 스며들고 좋은 기운은 그 틈을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여성분은 스님의 가르침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을 바꾸고 몇 가지 작은 의식을 더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아이는 재수 끝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가게에도 새로운 단골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꾼 것이 3년간 막혀있던 운명의 물줄기를 튼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눈물 짓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늘 이런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죄가 있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흐름을 모르기에 막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성실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향을 함께 바로잡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전해 들은 가르침 속에서 견고한 3가지 저주의 시간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전통적으로 자시라고 불리는 시간대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가르침을 배우면서 이 시간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에 걸쳐 동양의 철학자들과 수행자들이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며 쌓아온 깊은 지혜입니다. 음양오행과 음양의 원리에 따르면 하루 24시간은 음기와 양기가 서로 교차하며 흐르는 하나의 거대한 물결입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낮 동안에는 양기가 강하게 활동하며 만물의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반대로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질수록 음기가 서서히 세력을 넓혀가다가 자정이 지난 순간부터 새벽 3시 사이의 음기는 그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정점에 달합니다. 저는 이런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가리켜 음기의 만조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닷물이 가장 높이 차오르는 만조의 순간처럼 이 시간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음의 기운이 대지와 공간 전체에 가득 차오릅니다. 이 시간에 쓰레기를 들고 문을 여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운기가 가장 강하게 출렁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스스로 배 밑바닥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에서 하루 동안 가족의 온기와 양기로 가까스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기운의 장막이 문이 열리는 순간 밖에서 밀려오는
강력한 음의 물결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리고 이미 음기를 잔뜩 머금은 쓰레기가 그 문을 통해 나가면서 집안의 재물 기운과 복의 기운이 마치 조류에 휩쓸리듯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단 하루의 일이라면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내일 밤 수개월, 수년에 걸쳐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의 기운은 서서히 고갈되고 재물은 쌓이지 않으며 가족의 건강과 운세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전통 사찰의 기율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사찰에서는 자정 이후에는 절대로 산문, 즉 절의 정문을 열지 않습니다. 스님들은 이 시간에 바깥 공기조차 함부로 들이마시지 않으려 깊은 선정에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행 규칙이 아니라 수천 년의 경험으로 검증된 기운 보호의 지혜입니다. 사찰이 그토록 엄격하게 이 시간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시간대의 경계를 허물면 아무리 신성한 공간이라도 음기의 침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일반 가정집은 어떻겠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밤늦게 혹은 자정이 넘어서 쓰레기를 버려온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습관을 멈추십시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쓰레기는 절대로 자정 이후에 버리지 마십시오. 만약 불가피하게 밤늦게 쓰레기를 정리해야 한다면 쓰레기 봉투를 단단히 묶어 현관 안쪽 한편에 두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뜬 후에 내보내십시오. 이 작은 하나의 변화가 3년 동안 새어나가던 복의 물줄기를 막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을 열지 마라. 어둠은 반드시 그 틈으로 들어온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시간대는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해가 지는 시간, 일몰 전후의 시간대입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하늘이 붉게 물들고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그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내다 버립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바쁘게 저녁을 준비하다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그날 해야 할 일 중 하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이 두 번째로 위험한 시간대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하루의 기운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하루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봅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기운이 열리고 정오의 정점에 달하며 오후부터 서서히 수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순간 하늘의 기운은 문자 그대로 문을 닫습니다. 저는 이것을 천기폐문, 즉 하늘의 기운이 닫히는 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순간은 하루 중 기운의 전환점입니다. 양기는 물러나고 음기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는 경계의 시간입니다. 경계의 순간은 언제나 가장 취약합니다. 담장의 가장 약한 곳은 두 개의 벽돌이 맞닿는 경계선이듯 양기와 음기가 교차하는 이 시간대에 집의 기운 역시 가장 흔들리기 쉬운 상태에 놓입니다. 이 취약한 순간에 쓰레기를 들고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복은 손님과 같다. 손님이 막 당신의 집 문 앞에 도착하려는 찰나에 당신이 문을 열고 쓰레기를 내밀며 나온다면 그 손님은 발걸음을 돌릴 것이다. 일몰 시간대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하루 동안 당신이 흘린 땀과 노력이 복의 씨앗이 되어 이제 막 당신의 집 문턱에 도달하려는 순간 쓰레기를 들고 나가는 행위가 그 복을 문 앞에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복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복은 정성스럽게 맞이해야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중 가장 복이 들어오기 쉬운 전환의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들고 나가며 복의 발걸음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처음 들었을 때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얼마나 무심하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바쁜 일과 속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들고 나가곤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르침대로 그 시간만 바꾸었을 뿐인데 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고 오래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해가 지는 시간,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드는 그 시간에는 쓰레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저녁 식사 후 부엌을 정리하면서 쓰레기가 생겼다면 봉투를 단단히 묶어 현관 안쪽에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내리는 시간에 내보내십시오. 복은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해가 지는 순간 그 길을 막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황혼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내일의 복이 준비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함부로 흔들지 마라. 세 번째 저주의 시간대는 앞에 두 가지보다 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범하고 있는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를 마친 직후 30분 이내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식사 후에 바로 부엌을 치우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깔끔하게 바로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에 들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양의 전통 철학에서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닙니다. 식탁은 가족의 풍요와 화합의 기운이 모이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그 시간, 그 공간에는 매우 특별한 기운이 형성됩니다. 저는 이것을 식복지기, 즉 먹는 복의 기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기운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조상들이 내려주신 풍요의 기운, 가족이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다는 감사의 기운,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식탁이 풍성하게 차려질 것이라는 희망의 기운이 모두 그 식사의 순간에 응축됩니다. 식사가 끝난 직후 30분은 바로 이 기운이 가장 충만하게 살아 숨쉬는 시간입니다. 음식의 향기가 아직 공간에 남아있고 가족의 온기가 아직 자리에 남아있으며 풍요의 기운이 집 안가득 퍼져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쓰레기를 들고 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득 찬 항아리의 뚜껑을 여는 것과 같다. 애써 담아 놓은 복의 기운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쓰레기 속에는 음식물, 사용된 그릇의 잔재, 버려진 것들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음의 덩어리를 식복지기가 가장 충만한 순간에 집 밖으로 내보내면 그 음기가 빠져나가면서 충만했던 풍요의 기운을 함께 끌어당겨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욕조의 마개를 뽑으면 물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떠있던 모든 것들이 함께 소용돌이치며 빠져나가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가정의 식복이 줄어들고 재물이 모이지 않으며 가족의 건강과 화합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직접 관찰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어머니는 매우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가족이 식사를 마치면 5분도 채 되지 않아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바로 밖에 내다 버리셨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깔끔하고 부지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이상하게도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몇 번이나 어려움에 처했고 아이들의 건강도 자주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사 후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만 바꾸었을 뿐인데 그 이후로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에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고 아이들이 건강해졌으며 무엇보다 가족 사이에 웃음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30분 동안은 쓰레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 30분을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식탁에 잠시 앉아 오늘 이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설거지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부엌을 정리하되 쓰레기 봉투는 단단히 묶어 부엌 한쪽에 잠시 두십시오. 30분이 지난 후 풍요의 기운이 충분히 자리를 잡은 다음에 쓰레기를 내보내십시오. 이 작은 기다림 하나가 당신 가정의 식복과 재물복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서두르지 마라. 풍요는 감사함 속에서 자라고 조급함 속에서 사라진다. 지금까지 절대로 피해야 할 3가지 저주의 시간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의 자시, 해가 지는 일몰의 시간대, 그리고 식사 후 30분 이내, 이 3가지 시간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집 안에서 새어나가던 복의 물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묵은 기운을 완전히 씻어내고 새로운 재물이 힘차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오늘 알려드릴 황금 시간대인 진시입니다. 진시는 전통 12지시 기준으로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를 가리킵니다만 저는 현대의 생활 리듬에 맞춰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를 황금 시간대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하루의 오전 시간이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이 시간대는 양기가 완전히 깨어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태양은 이미 충분히 높이 떠올라 대지와 공간 곳곳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으며 하루의 에너지가 가장 신선하고 순수한 상태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천지개문, 즉 하늘과 땅이 문을 활짝 여는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묵은 것을 내보내면 그 자리에 새롭고 청정한 기운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마치 아침 일찍 창문을 활짝 열어 밤새 집안에 고인 탁한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진시에 쓰레기를 내보내는 것은 집안에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재물운과 생기를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들었을 때 왜 옛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집 앞을 쓸고 청소하는 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기운이 가장 맑고 신선하게 흐르는 시간에 묵은 것들을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복과 기운이 집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지혜로운 의식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지혜를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옛것을 함부로 버리지 마라. 그 안에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진시의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떻게 하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실천 방법을 들었습니다. 첫째, 쓰레기를 들고 나가기 전에 잠시 멈추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묵은 것은 떠나가고 새로운 복과 기운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기를 청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을 기운의 흐름과 일치시키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에는 기운이 담긴다. 정성스러운 말 한마디가 기운의 물줄기를 바꾼다. 둘째, 쓰레기 봉투를 내보낸 후에는 반드시 현관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묵은 기운이 나간 자리를 깨끗이 닦아냄으로써 새로운 기운이 더욱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쓰레기를 내보낸 후 현관 앞에 물 한 컵을 잠시 놓아 두십시오. 물은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기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물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맑은 기운이 모인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당신 가정의 기운을 바꾸고 재물의 물길을 트며 3년 동안 막혀있던 복의 흐름을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알람을 설정해 두십시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그 황금의 시간에 쓰레기를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나가면서 마음속으로 새로운 복을 청하십시오. 작은 실천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의식이 하늘의 기운을 움직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을 부르는 것은 거창한 의식이 아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그 한 걸음이 복의 시작이다. 지금까지 쓰레기를 버려야 할 시간과 피해야 할 시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첫 번째 문이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한 후에도 반드시 정화의 의식을 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간 것이 완전히 나가고 들어올 것이 온전히 들어온다. 오늘은 저는 오랜 수행 끝에 체득한 그리고 수십 년간 전통 사찰에서 실제로 행해져 온 세 가지 정화 의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의식들은 값비싼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엌과 집 안에 이미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마음의 정성입니다. 첫 번째 정화 의식은 소금의 사용입니다. 소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 동안 정화와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온 물질입니다. 저는 소금에 대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금은 하늘과 바다가 함께 만들어낸 정화의 결정체다. 그 안에는 음기를 봉인하고 양기를 보호하는 힘이 담겨 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쓰레기 봉투를 단단히 묶기 전 굵은 소금 한 줌을 봉투 안에 넣으십시오. 이 소금이 봉투 안에 가득 차 있는 음기를 봉인하여 봉투가 문을 나가면서 집안의 기운을 함께 끌어당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상처에 붕대를 감아 감염을 막듯 소금은 음기의 확산을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보다 훨씬 강한 음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 한 줌의 작은 정성이 당신의 집안을 음기로부터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정화 의식은 종이에 담긴 의식의 힘입니다. 저는 전통 사찰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방법을 현대 가정에 맞게 전해 들었습니다. 작은 흰 종이 한 장을 준비하십시오. 그 종이에 한자로 송송이라고 쓰거나 한글로 묵은 것은 가고 새 복이 온다 라고 적으십시오.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쓰십시오. 그 종이를 쓰레기 봉투 안에 넣고 봉투를 묶으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글자는 기운을 담는 그릇이다. 정성스럽게 쓴 글자 안에는 그 의도와 염원의 기운이 깃든다. 그 기운이 묵은 것들을 완전히 보내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준다. 이 의식은 단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분 안에 담긴 정성이 기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세 번째 정화의식은 손을 씻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온 후 많은 분들이 그냥 수돗물로 손을 씻습니다. 물론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손 씻기에 한 가지를 더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세숫대야나 볼에 미지근한 물을 받고 굵은 소금을 한 꼬집 넣어 소금물을 만드십시오. 그 소금물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십시오. 나간 것은 완전히 나가고 내 손에 복의 기운이 머문다. 소금물은 손에 묻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음기를 씻어내고 동시에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해줍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손은 기운을 주고받는 통로다. 손이 깨끗해야 복도 깨끗하게 들어온다. 쓰레기를 버린 손으로 밥을 짓고 자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지갑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소금물로 정화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세 가지 정화의식, 즉 소금 봉인, 종이의식, 소금물 손 씻기는 각각 따로 행해도 효과가 있지만 세 가지를 함께 행할 때 그 힘이 몇 배로 커집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당신의 집 안기운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화는 한 번의 거창한 의식이 아니다. 매일 작은 정성을 쌓는 것이 진정한 정화이며 그 정성이 쌓일수록 복도 함께 쌓인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세 가지 시간대와 황금 시간대, 그리고 정화 의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추가 금기 사항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쓰레기를 버릴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행위라고 들었습니다. 시간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이 세 가지 금기를 어기면 그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이 금기를 모르고 범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금기는 화가 난 상태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저는 배우자와 다툼이 있었거나 자녀에게 화가 났거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돌아온 날, 그 감정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들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것이 매우 엄중한 경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감정은 강력한 음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감정을 품은 채로 쓰레기를 버리면, 그리고 그 증폭된 음기가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재물과 가족의 화합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 전에 잠시 멈추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고요한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화가 나 있거나 마음이 어지럽다면 먼저 깊게 23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 쓰레기를 버리십시오. 이 짧은 멈춤이 당신의 집안 기운을 지키는 중요한 보호막이 됩니다. 두 번째 금기는 쓰레기를 집안에 하루 이상 묵히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앞서 언급된 세 가지 금지 시간대를 지키다 보면 오늘 버릴 시간을 놓쳤으니 내일 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집 안에서 하루 이상 머무르면 그것이 내뿜는 음기가 서서히 집 안 전체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것이 정체된 물이 썩어가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흐르는 물은 맑고 생명력이 있지만 고인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썩고 악취를 풍기듯 집안에 오래 머무른 쓰레기는 그 공간의 기운 전체를
서서히 오염시킵니다. 따라서 금지 시간대를 피하되 최대한 그날 안에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만약 부득이하게 하루를 넘겨야 한다면 쓰레기 봉투를 단단히 물고 그 위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뿌려두십시오. 이것이 음기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임시 방편이 됩니다. 세 번째 금기는 다른 가정의 쓰레기를 밤에 대신 버려주는 행위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이웃의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는 일은 분명 좋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특히 밤 시간에 다른 집의 쓰레기를 대신 처리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의 쓰레기 안에는 그 가정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기운도 있지만 그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음기 역시 담겨 있습니다. 낮에 대신 버려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음기가 강한 밤 시간에 다른 집의 쓰레기를 당신의 손으로 들고 나가면 그 집의 음기가 당신의 손을 통해 당신의 집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도 발생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기운의 이동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의도치 않게 자신의 가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운의 세계가 가진 매우 엄격한 법칙입니다. 저는 한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세 가지 금기를 들은 뒤 항상 이런 말씀을 덧붙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의심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공간과 기운을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집의 기운은 내가 지킵니다. 그 책임감이 곧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씨앗입니다. 화가 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쓰레기를 집안에 오래 묵히지 않으며 밤에 남의 쓰레기를 대신 버리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집안 기운은 지금보다 훨씬 맑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경계들이 모여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강력한 울타리가 됩니다. 저는 한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멍 없는 그릇에만 복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저는 한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단순한 일상의 행위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와 기운의 법칙이 담겨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해가 지는 일몰의 시간대, 그리고 식사 후 30분 이내라는 세 가지 금지 시간대를 피하는 것,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의 신시라는 황금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 소금 동전과 종이의식, 그리고 소금물 손 씻기라는 세 가지 정화의식을 행하는 것, 그리고 화난 마음으로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오래 묵히지 않으며 밤에 남의 쓰레기를 대신 버리지 않는 세 가지 금기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일 때 당신의 집안 기운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모든 가르침을 전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전해 내려온 풍수와 기운의 법칙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조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식과 방법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마음의 정성입니다. 소금을 아무리 많이 뿌려도, 종이에 아무리 좋은 글귀를 써도, 아무리 황금 시간대를 정확하게 지켜도 그 안에 정성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형식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비록 모든 조건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심 어린 정성과 감사함이 담겨 있다면 하늘은 반드시 그 마음에 응답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을 통해 알게 된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저는 늘 이런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복의 씨앗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당신의 공간을 정성스럽게 가꾸십시오. 공간이 맑아지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복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작은 행위 하나에도 정성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공간을 신성하게 대하는 첫걸음이며, 그 첫걸음이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여러분께 제가 들은 가르침을 빌려 진심으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맑은 기운이 가득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래도록 막혀있던 재물운의 물꼬가 트이고 기다리던 좋은 소식들이 하나씩 문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며 오랜 걱정과 근심이 모두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 힘든 시간을 버텨내며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 새벽에 홀로 눈물 지으며 가족 걱정에 잠 못 이루셨던 분들, 그 모든 정성과 눈물이 이제 복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결코 정성스러운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스님의 법회에서 전해졌던 축원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원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재물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며 자손 대대로 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묵은 것은 모두 떠나가고 새로운 은혜와 기운이 이 가정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모든 분들의 삶에 반드시 밝은 날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인연입니다. 저는 늘 이런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듣게 된 것은 당신의 삶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닿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시작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유튜브 채널 응원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한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것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접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 그리고 그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돕는 행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선행이 됩니다. 저는 선한 씨앗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그 작은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이 여러분이 오늘 뿌리는 선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의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저는 가르침을 통해 말과 글에는 기운이 담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과 손으로 직접 쓴 글자는 그 의도와 염원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지금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바뀐다. 우리 가정에 재물운이 열리고 있다. 막혔던 복의 물꼬가 지금 이 순간부터 트이기 시작한다. 혹은 여러분만의 다짐을 자유롭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2026년 나는 빚을 모두 갚는다. 우리 아이가 원하는 꿈을 이룬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다. 와 같이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적어주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정성과 믿음을 담으십시오. 그 댓글이
여러분과 하늘 사이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내 옆에 앉아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누군가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저는 공덕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메아리처럼 내게 돌아옵니다. 혼자 잘 되려 하지 마십시오. 함께 잘 되려 할 때 복은 더 크게 열립니다. 저는 이것이 평생 실천하며 전해 내려온 공덕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댓글 하나의 좋아요가 여러분이 오늘 뿌리는 두 번째 선의 씨앗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모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고민하는 형제 자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왜인지 모르게 재물이 따르지 않아 지쳐가는 친구와 이웃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좋은 가르침을 혼자 간직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나눌 때 그 공덕은 배가 됩니다. 저는 등불 하나로 1000개의 등불을 밝혀도 처음 등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밝아질수록 내 주변도 함께 밝아집니다. 이 영상을 나누는 행위가 바로 여러분이 오늘 켜는 또 하나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어둠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습관만 바꾸십시오.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 하나만 바꾸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3년 동안 막혀있던 복의 물꼬를 틉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밝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